지금 당장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몸 상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개운하게 눈이 떠지셨습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쩐지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아침인데 왠지 입이 텁텁하고 갈증이 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느낌 무심코 지나쳐 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단 것도 안 드시고 기름진 것도 피하셨는데 이상하게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을 적게 먹으면 다음날 혈당이 내려갈 거라 믿고 일부러 굶다시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괜히 허기가 지거나 야식이 당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어온 저녁 식사 상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날 저녁 밥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혈당을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저녁 식사의 황금 원칙 3가지입니다.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저녁 밥상 구성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 4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 동안에는 음식도 가리고 운동도 하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는데 다음날 아침 혈당계를 보면 숫자가 생각만큼 내려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아니면 오늘 걷기가 부족했나?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은 바로 전날 저녁 밥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낮 동안 우리가 먹은 것들에서 포도당을 받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은 밤에 일하는 야간 경비원과 같습니다. 낮 동안 창고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밤사이 필요한 곳에 조금씩 꺼내 쓰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공급이 아주 일정하게 이루어져서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비축된 물건이 너무 적으니 야간 경비원인 간이 당황해서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그 원인이 전날 저녁 식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췌장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 이 펌프는 힘이 넘쳐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 인슐린을 빠르게 내보내 혈당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펌프가 낡아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 조절이 더 오래 걸립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이 펌프의 힘이 낮 동안보다 더 약해집니다. 밤이 될수록 우리 몸 전체가 쉬려는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공기의 밥이라도 점심에 먹었을 때와 저녁 늦게 먹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녁에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낮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훨씬 오래 혈당을 올린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녁 식사 관리가 아침이나 점심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많이 드시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먹는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저녁 식사의 순서와 조합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것들과 함께 드시느냐가 밤사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지금 영양학계에서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혼자 들어오면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고속도로에 차 한 대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막히는 곳 없이 쭉 뚫려서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과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요금소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흡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혈당은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원하는 혈당 곡선입니다. 실제로 채소와 단백질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 폭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 자체가 느려서 함께 먹은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저녁 황금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채소를 반드시 먼저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나물, 무침, 살짝 데친 채소, 맑은 채소국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드시는 것이 이후에 드실 밥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숟가락을 들었을 때 반찬부터 집어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반드시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중에서 한 가지 이상 꼭 포함하십시오. 특히 생선찜이나 두부조림처럼 기름을 적게 쓴 조리법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없는 저녁 식사는 야간 경비원인간이 밤 동안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는 원인이 됩니다. 배는 부른데 밤새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밥을 아예 안 드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흰 쌀밥보다는 보리를 섞은 밥,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선택하시고 양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밥은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드신 뒤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 3가지 원칙을 실제 밥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데친 시금치나물과 두부조림을 먼저 드신 다음 맑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곁들이고 마지막에 보리밥 반 공기 정도를 드시는 것입니다. 재료가 비쌀 필요가 없고 조리가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평소에 드시던 밥상에 먹는 순서만 바꾸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50년, 60년을 자식들 밥상 먼저 차리느라 내 끼니는 늘 뒤로 밀어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달리해 보십시오. 내 밥상에서 채소 반찬 하나를 먼저 집어드시는 것, 그 작은 순서 하나가 밤새 혈당을 지켜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도 더해보십시오. 찬물은 위장의 온도를 갑자기 낮춰 소화를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가볍게 집안을 걸어 다니시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직후 가만히 앉아 계시면 혈당이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높은 수치가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 식후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 상승폭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원칙들을 실천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잘 드셔도 혈당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저녁을 밤 8시, 9시에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퇴근해서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집안일을 마무리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밤새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낮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활동이 활발하지만 밤이 될수록 몸 전체가 쉬려는 준비에 들어갑니다.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런데 밤 9시, 10시에 식사를 하면 가장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진 시간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화되고 혈당이 안정되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미 잠이 드신 상태가 됩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고 그것이 아침 혈당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7시 안에 마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매일 지키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이라도 먼저 해보십시오. 그 사흘 동안의 아침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게 되면 나머지 날들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저녁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실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저녁 탄수화물을 아예 드시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밥은 혈당을 올린다고 알고 계시니까 저녁만큼은 밥 대신 채소만 드시거나 아예 굶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당이 더 잘 잡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간 경비원인간을 기억하십니까? 밤 동안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간은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에 내보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혈당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이유입니다. 간이 밤사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탄수화물 자체를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언제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녁에도 보리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 정도는 드십시오. 대신 흰쌀밥은 피하시고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뒤에 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셋째,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 괜찮겠지 하고 저녁 식후에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도 한 송이, 귤 2-3개, 수박 한 조각. 달콤하고 시원하고 입맛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식사 마무리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언제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로 이미 탄수화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낮아진 인슐린 활동성으로는 이 모든 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밤새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에 드신 과일이 수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드시는 시간을 바꾸시면 됩니다. 과일은 인슐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후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넷째, 급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피곤하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저녁을 후다닥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화를 하면서 혹은 그냥 빨리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다시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고 씹는 횟수가 줄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고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면서 드셔야 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같은 양을 드셔도 훨씬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혈당 상승 속도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당 흡수를 늦추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4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시간, 탄수화물 완전 제거, 저녁 식후 과일 급하게 먹는 습관. 이 중에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십시오. 모두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바꾸고 일주일 동안 아침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다음 하나를 바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답답한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숫자가 올라가 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내색도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시면서 내 몸 챙길 겨를 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딱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 반찬 하나를 먼저 드시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를 내 몸에 대한 첫 번째 사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전날 저녁 식사와 직결되어 있으며 간이 밤 동안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황금 원칙은 채소 먼저, 단백질 함께,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적당하게입니다. 그리고 늦은 식사, 탄수화물 완전 제거, 저녁 식후 과일 급하게 먹는 습관, 이 4가지는 반드시 점검하고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